안녕하세요. 박구스TV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20일에는 드디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일에 있을 공판에서는 재판을 마무리하며 검찰은 구형을 하고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1심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20일에 보수 측에서 대규모 차량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서초동과 대법원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차량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판사도 사람이기에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차량 시위로 재판에 압박을 행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예전 이재명 대표 단식 때도 극우 시위대가 대규모 스피커로 소음을 발생시켜 이 대표와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알아본 결과 차량 시위대는 대장동 버스라는 유튜브 채널이 주축이 되어 계속해서 시위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일과 30일은 이 대표가 다치지 않게 안전에도 많은 예방과 경호를 준비해야 할 듯합니다. 또한 10일 뒤인 9월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공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가 검찰 편에 서서 많은 키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진성 씨에 관련한 노영희 변호사가 놀라운 얘기를 꺼냈는데 관련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래놓고 2024년도에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모르는 걸 얘기해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한 거는 맞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 말이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뭔가 믿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알선수재, 김진성 씨가 알선수재, 사기 이런 걸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소도 되고 있었고, 즉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70억 알선수재를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고 관련자 김인섭 2심 판결까지 났는데 김진성은 이런 말 바꾼 진술 이후에 아무런 것도 검찰이 안 하고 있더라. 이거 이상하지 않냐. 또 무슨 골프장 주변 부지 매입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스스로 5억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었는데 김진성 씨가 요거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었었는데 경찰이 기소근으로 송치했는데 오히려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도감청 탐지장치 납품하는 업체랑 지자체에 판매할 경우에 공무원 등에게 내가 청탁해줄게 하면서 납품액의 30%를 수수료를 받아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건에 대해서도 역시 검사 측에서 되게 잘 봐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있었던 것 같다. 즉 첫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을 때와 달리 위증을 요구했다고 이재명 대표 측이 자기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김진성 씨가 말한 거는 뭔가 이상한 딜이 있는 것 같다. 자기가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 검찰에게 잘 보여서 뭔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의심의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이게 지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은요, 관련자들의 말이 계속 바뀝니다. 남욱 바뀌었죠. 김만배 씨는 안 바뀌었어요. 내가 남욱을 그때 만나가지고 물어봤을 때, 남욱이 구치소에 있을 때 물어봤을 때, 남욱 절대 이재명한테 그런 적 없었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했는데, 또 처음에 JTBC하고 인터뷰할 때, 공항 들어올 때도 그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말이 착 바뀌어가지고, 마치 뭔가 이재명이 한 것처럼 또 말이 싹 바뀌었죠, 남욱. 김성태, 쌍방울 관련해서, 처음에 대북선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이런 거 없었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외국에 있다가 잡혀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말이 또 다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검찰 파티에 있다고 막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이 김진성 씨도 또 말이 또 다 바뀌었죠. 이상하게 처음엔 다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말이 바뀌어요. 근데 알고 보면 다 그 말을 바꾼 사람들은 다 검찰에 뭔가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뭔가 위험하고 뭔가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고 뭔가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게 정말 우연일까?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심할 만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유일한 증거로 해가지고 이 중대한 범죄에서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정상적으로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김진성은 유동규와 쌍방울 김성태와 비슷한 점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검찰의 플리바게닝으로 중요한 범죄들의 형량을 다 낮춘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제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범죄인들과 비열한 조작을 하고 있는 검찰을 보면서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힘당 한동훈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시키지도 않은 절벽에서라도 주저없이 뛰어내리겠다라는 황당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오늘 오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인 박단 씨가 한동훈을 대놓고 때렸습니다. 박단은 말하길 당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한동훈 당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동훈 당대표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유감입니다. 라고 말하며 업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동훈 당대표와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절벽에서 뛰어내리겠다며 목숨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한 한동훈이가 이렇게 의사협회와는 소통한 적도 없다며 박단 씨가 대놓고 폭로를 해버리니 한동훈은 연휴 기간 동안 국민대 사기극을 펼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의료대란 중 명절 연휴 기간에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 일일 음악 DJ를 할 때부터 알아봤는데요. 정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짓으로만 가득 찬 당대표입니다. 그나마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여당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지 정말 정부와 여당들 하는 거 보면은 우라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빨리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이 내일 순리대로 국회 본회의를 잘 통과를 하여 형식대로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